시간에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무보험차에 바쳤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채권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선 내가 가입된 무보험자 상해보험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무보험자 상해보험 청구를 했을 때 특히 개업이, 간병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 개업이 우리 교통사고로 이제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뭐 예를 들어 다리를 수술했다든지 또는 신체 부위를 수술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고 누군가 보호자나 간병비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 식물인간의 사지마비처럼 평생 불구의 상태에서 누군가의 계속적인 간병이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고를 입었을 때 무보험자 상해보험으로 청구를 했을 때 과연 그런 개업이라든지 간병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보험자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가입된,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입된 내 보험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보험자 상해보험은 일반 종합보험의 대인배상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대인배상은 기본적인 손해배상의 산정 방식을 소송 예상 판결 금액으로 해서 일반 손해배상 기준에서 판정한 대신에 무보험자 상해보험은 보험금 약관 지급 기준에서 산정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약관 기준에 의한 상정 방식으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보험자 상해보험에서 약관 기준에서 간병비나 개업비가 어떻게 지급되느냐? 일단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급수 1급부터 5급까지 해당이 돼야지만이 간병비라는 것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도 1급의 경우에는 2개월밖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3급, 4급에도 1개월, 5급의 경우에는 보름치밖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물인간의 사지마비인 경우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도 이 정도 그냥 간병비로 지급이 되냐? 그렇지는 않은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약관 기준에는 가정간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가정간업의 기준 자체가 완전 식물인간, 머리 자체가 완전 식물인간인 경우, 또는 척추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사지마비,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 경우에만 가정간업이라 해서 평생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났다든지, 또는 사지마비인데 불완전마비라든지, 또는 하지는 완전마비인데 상지는 조금의 움직인다든지, 이런 완전 사지마비가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의자 입장에서 무보험자 상해보험으로 해서 치료비를 받고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데서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다 할 경우에, 자칫 일반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대인배상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개업의 상태가 완전 식물인간이나 완전 사지마비가 아니더라도 개업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로 식물인간 상태 벗어나더라도 개업비를 인정하고, 사지마 척추 손상을 해가지고 하반신 마비나 또는 사지마비를 해서 불완전마비라도 개업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정신과 장애로 치매가 경우에 개업비를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무보험자 상해보험에 있어서 만약에 소송을 했을 때 그렇게 개업이 인정하냐? 말씀드렸지만 약관 기준을 하기 때문에 개업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자칫 착오를 일으켜서 개업이 인정하는 것처럼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굉장히 어떤 불리한 결과,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판결에 아주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보험자 상해보험에 있어서 개업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다 하는 내용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못 판단해서 소송을 했다 했을 때 그러면 전혀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은,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약관 기준에 있어서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을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개업이 인정이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에서는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많더라도. 그래서 개업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업비가 인정이 안 돼도 치료비는 평생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체 감정하는 감정의사한테 개업비는 인정이 안 되더라도 향후 치료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제대로 명시를 하게 되면은, 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연간 치료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민견의 치료비가 중간에 공제하다 상당히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해서 개업비 대신에 향후 치료비 형식으로 해서 무보험자 상해보험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한 부분을 유념해서 소송 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보험자 상해보험에 있어서 개업비 간병비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적 손해배상 원리가 아닌 약관 지급 기준에서 보상이 된다는 사실, 이 내용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